자, 이번에는요, 재미있는 수학 강연을 청해 듣는 400초 수학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주승열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죠?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수학과 관련된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저는 일단 축구죠. 축구.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보셨잖아요. 광장에 사람들 엄청 모여가지고 네네. 대한민국 이거 봐요. 자동으로 축구입니다. 나오네요. 자동으로 자동이에요, 나오네요, 자동. 진짜. 네. 아니,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쫙 봐도 그렇고, 그래도 인기 스포츠 하면 야구? 야구가 아닐까요? 야구. 네, 맞습니다. 야구. 야구가 요즘 시즌이 한창인데요. 그렇죠. 야구 경기를 네. 보실 때 누가 홈런을 많이 쳤는지, 그 다음에 누가 이길 건지 그런 것들 예상하면서 보는 것도 좋지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숫게임을 하는 것이 야구의 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야구 안에 숨어 있는 수학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그 야구도 지금 뭐 수학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스포츠에도 뭐 수학이 있다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아니 뭐 즐기려고 보는 건데, 아니 그거 계산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더 머리 아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야구 속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원리를 알게 된다면 야구가 점점 더 재밌어질 건데요. 제가 강연을 통해서 야구 안에 얼마나 많은 수학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네. 그 강연을 들으시면 좀 더 야구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주승열 선생님께서 전해주실 400초 수학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승패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순간, 바로 스포츠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야구는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과 볼배합, 스릴 넘치는 주루 플레이 등이 9회 동안 이어지는 경기라 수학적인 스포츠란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구 속에 숨겨진 수학 이야기, 그 중에서도 박진감 넘치는 경기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그라운드 속에 있는 수학 이야기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는 총 10개 구단이 있고 9개의 구장이 있습니다. 서울 잠실의 중앙거리는 125m, 대전 한박구장의 중앙거리는 114m 등 이렇게 구장 크기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든 구장마다 똑같은 규격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 모양, 즉 마름모로 이루어진 야구장의 내야인데요. 내야는 내병의 길이가 같고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은 마름모이자 정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구장의 내야, 한 변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바로 27.4m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길이가 수학적 분석에 의하여 탄생하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타자가 공을 친 후 1루에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4초 정도입니다. 이 4초의 시간 안에 타자는 전력을 다해 질주하고 수비수는 최대한 빨리 공을 처리하려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베이스간 길이가 너무 길다면 멋진 안타를 치고도 베이스까지 달려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득점이 나오지 않아 긴박감이 떨어지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또 베이스 간 거리가 너무 가까울 경우에는 타자의 공을 수비수가 잡고 처리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주자가 베이스를 밟게 되니 점수를 너무 쉽게 얻게 되면서 경기가 시시해지겠죠. 그래서 타자도 투수도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 있는 절묘한 거리인 27.4m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수학적 계산과 통계를 바탕으로 말이죠. 또한 수비팀이 방심한 사이 주자가 다운 베이스로 달려가는 도루할 때에도 27.4m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주자가 100m를 12초에 달린다고 가정한다면 1루에서 2루까지 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3초입니다. 여기에 준비 동작 시간과 슬라이딩하는 시간을 합치면 약 4초가 되겠죠. 즉, 도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이론상으로 4초인 셈입니다. 반면 투수가 던진 공이 포수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35초. 포수가 글러브에서 공을 빼 2루로 송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초입니다. 이걸 더해보면 약 3.35초의
불과하죠. 그렇다면 4초나 걸리는 도루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를 보게 되면 도루 성공률이 도루 저지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타자는 달리는 거리를 줄이기 위해 베이스 3, 4m 앞에서 이미 리드를 하고 있고 투수의 견제가 들어올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모션을 분석한 후 투수가 투구 모션을 하는 동시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비수가 공을 잡은 후 주자를 태그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까지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주자는 자신이 달리는 시간을 최소화시키고 더 많은 시간을 벌어 도루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투수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견제하는 동작을 취하거나 투구를 들어가는 타이밍을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조절하며 도루를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쉽지 않겠죠. 이렇듯 긴박감 넘치는 경기를 위해 27.4m라는 길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라운드 안에는 길이의 비밀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도형들도 숨겨져 있는데요. 먼저 투수가 서 있는 마운드에는 원이 그려져 있고요. 내야와 외야를 가르는 잔디선은 둥근 곡선 모양입니다. 게다가 잔디선은 투구판을 꼭지점으로 하면 부채꼴 모양이 되고 외야를 포함한 야구장 전체의 모양도 대부분 부채꼴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 3루 베이스는 사각형 모양이고 홈플레이트는 오각형 모양입니다. 정말 다양한 도형이 숨겨져 있죠? 그런데 좀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1, 2, 3루와 달리 왜 홈플레이트는 오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을까요? 여기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오각형의 뾰족한 부분이 투수에게는 공을 던지는 기준이 되고 주심에게는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각형의 빗변을 따라 선을 그으면 1루와 3루의 베이스 사인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홈플레이트를 정사각형과 삼각형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삼각형 양변의 방향을 각각 1루와 3루 쪽 파울 라인으로 이어지며 홈플레이트에서 투수판을 이어 2루를 잇는 직선은 동북동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북쪽을 기준으로 67.5도를 향해 경기장이 지어져 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늦은 오후에 야구 경기를 시작했을 때 햇살이 타자나 투수의 눈에 비추어서 경기를 방해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홈플레이트를 비롯한 야구장 곳곳에는 수학을 바탕으로 하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구장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수학적 비밀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야구장에 놀러가서 제가 알려드린 수학적 비밀을 직접 찾아보면서 더 신나게 야구를 즐겨보는 것 어떨까요? 저 사실 기대 안 했었거든요. 야구 수학 이랬다 하면 방어율, 승률, 타율 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 딱 그 그라운드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수학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니 전 많이 놀랐어요. 저 놀랐습니다. 사실 저도 그 야구에서 관심 많고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0번 쳐서 3번 안타 치면 3할이다. 뭐 이런 거 강의하는 거였었으면은 아, 저거 왜 저거 하시러 여기 나왔나. 아, 저런 거 나이가 해도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깊은 역시. 또 이게 있어서 퀄리티가 남달랐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그라운드의 어떤 거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그라운드 거리는 1845년에 처음으로 정의가 되었는데요. 뉴욕의 한 은행원이었었던 사람이 야구팀을 만들었는데 그 야구 경기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서 네. 그 거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그 거리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제 통계가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15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거리가 얼마나 적정한 거리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그렇군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야구에서 이러한 거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리의 개념을 이용해서 수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농구에서 3점 슛 그 거리라든지 아니면 골대의 크기 등 여러 가지 수학적인 원리와 그다음에 수치들을 사용한
수학적인 원리들이 포함된 것이 스포츠 안에 많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와. 하나하나도 다 이게 수학적 원리가 있네요. 오, 그렇네요. 특히 그 야구장. 역시 그 계산하는 거는 은행원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죠? 한 번 계산하니까 150년 동안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디테일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진짜 그 머리 나쁘면은 야구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구는 그 수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수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그렇죠. 왜냐하면 그 축구나 농구하고 다른 게 축구나 농구는 게임 시작되면 왔다 갔다 전 선수가 다 뛰잖아요. 야구는 이닝이 있어가지고 네. 전 선수 대기하고 있고 타자가 하나 나오면 그 타자에 맞는 투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투수는 이 타자한테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맞아, 맞아. 매번 감독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의 최적이 누군가를 판단을 해야 되고 최근의 승률이 있고 과거의 전적이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1번부터 9번까지 배치를 할 때도 1, 2, 3, 4번 통해서 한 점이라도 내기 위해서 가장 타율이 좋고 제일 잘하는 사람을 4번에 놓잖아요. 그것도 1번부터 9번까지도 정말 어렵게 분석을 해서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그때 함수, 경우의 수, 확률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네. 해설하는 걸 봐도 축구나 뭐 농구 이런 해설하는 분이 들으면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해설하는 거 보면 나도 다 보이는 거를 쉽게 해설하고 있어요. 저 사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다 보이거든요. 근데 야구 해설하시는 분들 보면 작년도에 저 선수가 언제 뭘 했고 뭐를 했고 계속 그런 얘기 하시단 네. 말이죠. 최근에 타율이 상승되고 있는데 저 선수한테 강한 점은 저 선수는 전제 타율은 약하지만 위기상에서 강한 선수다. 그래서 그동안의 데이터베이스들을 다 갖고 해설을 하는 거고요. 양쪽의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네. 축구는 5대 0으로 지고 있으면 15분 남겨놓고 5분 남겨놓고 뒤집을 수가 없어요. 네. 야구는 수학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9회 말에서도 4점이든 5점이든 다 그럴 수 뒤집을 있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흥미진진하고 이것들을 수학적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이 만약에 감독을 한다면 네. 정말 좋은 선수 갖고도 질 수가 있는 야구입니다. 근데 오늘 또 이 400조 수학을 듣고 엄마들이 머리가 좀 아프실 것 같아요. 아, 이제 또 야구장에 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예매를 해야 하는 것인가? 뭐 야구장까지는 갈 수 있는데 가서 아이들한테 수학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뭐 벌써부터 저도 부담이 되는데요, 선생님? 근데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 다 모르셔도 되고요. 두 팀 간의 점수 차이라던가 아니면 선수의 프로필 같은 거를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봐도 좋고요. 네. 또 TV를 통해서 야구뿐만 아니라 창 던지기나 투포환 같은 거를 통해서 각도 이야기해도 되고요. 육상은 길이별 거기 시간 재서 속도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토너먼트 방식으로 인해서 확률이나 경우의 수도 익힐 수 있고 굉장히 스포츠와 수학과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규칙을 외워서 무언가를 지도해준다는 부담감 갖지 마시고 즐겁게 시청하시고 관람하시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냥 데리고만 가면 아이들이 다 알아서 또 생각하고 또 배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잖아요. 무슨요? 시진 선생님 딱 얘기하는 거 듣고 네. 나서 생각이 났는데 이 평창 올림픽을요. 네. 수학 선생님들이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 김연아 선수가 3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가 360도 곱하기 3 더하기 180은 몇 도일까요? 이렇게 하면서 아, 시청률이 너무 안 나올 것 같아요. 걱정되네요. 네. 자, 400조 수학을 통해서 또 이 생활 속에 꽁꽁 숨겨져 있는 수학의 원리들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400조 수학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으신 수학적 궁금증 또는 내 아이의 수학 고민 저희 수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